지난 14일 검찰은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2년을, 이영찬 신부에게 징역 1년 6월 및 구류 11을, 박도현 수사에게 징역 1년 및 구류 11을, 이강선 신부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하고 송년홍 신부 등 나머지 종교인들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구류 10일 구형이다. 도대체 무슨 범죄를 범했기에 별도로 구류 10일을 구형했는지 살펴보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상이 무단 침입죄를 이유로 구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이 위와 같은 기소와 구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경찰권 남용이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본다. 첫째, 검찰은 브런비 바이를 출입금지 구역으로 보고 브런비 바이에 들어간 행위까지도 무단 침입죄로 보고 있다. 관리자인 도지사는 브런비 바이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한 바가 없다. 또한 기소된 신부들은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은 적도 없다. 결국 검찰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가서 100번을 양보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2만원 범칙금만 물면 되는 무단 침입죄에 대해 구류 10일을 구형했다. 이는 통상인이 상식에 반한다. 지나치게 자의적인 구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불법 체포가 불가능해지자 2만원 범칙금만으로는 브런비 바이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협박용으로 그런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법조인이다. 그런 검사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기소를 하고 구형을 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소와 구형은 검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력의 지시 내지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우리는 브런비 바이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체포 및 지난 18일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 체포 역시 경찰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찰이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의 의지에 따라 지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품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무모했는지 넉넉하게 짐작이 간다. 우리 신부님들에 대해서 이 기소를 한 내용 보면은요, 출입이 금지된 구역 또는 시설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요 말만 있고 왜 출입 금지 구역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이 재형법정주의인데 공소장에 왜 출입금지 구역인지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이런 식의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게 있는지. 경찰은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012년 그 1월부터 지금까지 50일 동안 지금 107명이 체포 연행됐습니다. 무차별 체포 연행입니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 이거 보십시오.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류 10일이 뭡니까? 이게 10일 동안 감옥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구형이 2만원 벌칙금 부과하는 그런 범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신호 위반했다고요. 내가 길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 위반했다고 해서 불법 체포하고 그리고 구류 10일 동안 열흘 동안 감옥 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해군기지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각자의 신념에 따른 거니까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이건 명백한 인권유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는 어떤 헌법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지금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기자 여러분, 이 공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브런비 바이 출입금지 결정 여부에 대한 답변 요구를 서귀포시에서는 출입
금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저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걸 가지고서 다시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국가안보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굉장히 무겁고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어떤 법법 행위보다도 훨씬 무거운 형벌을 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항소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강동균 마을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항소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법리상으로 최고의 벌금에 해당되는 구형을 때렸다. 이유는 뭐냐면은 강정마을에는 전국적으로 그 후원단체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해서 1,000만 원을 벌금을 때린 것 가지고는 이 마을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 그게 사유입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그 이유를 붙잡아가지고 항소하는 검찰은 도대체 진짜 범죄의 어떤 형량이나 법적인 해석을 해서 구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구형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오건일 위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형벌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강정마을은 사실 인권이 사각지대거든요. 그리고 강정마을의 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지금 총동원되고 있어요. 경찰, 검찰, 법원. 우리 제주도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도민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됐던 사상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제주도에서 다시 한번 국가 권력에 의해서 도민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강정마을의 이런 인권 유린 사태는 제2의 4.3이라고 봅니다.